2부 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말하는 한국이란 제목입니다. 20년 경력의 회계사 K에게 대우조선해양에서 어떻게 2조 원이나 분식이 되고 일개 차장이 180억을 횡령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은 뭐 했는지 물었다. K는 간단하다라고 답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주는 감사의 보수는 미국,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외국 기업들은 이 감사 보수액만 봐도 감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알 겁니다. 회계법인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밝혀지겠지요. 이렇듯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세상 한 구석에서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숨졌다. 43살 김관홍. 2014년 세월호 선체 수색에 참여했던 그는 당시 무리한 잠수 후유증으로 생업인 잠수일을 접었다. 꽃가게를 하는 아내를 돕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시신 25구를 수습하고 세월호 의인으로 불렸지만 의사상자 지정을 받지 못했다. 연 386조 원의 정부 예산 가운데 그를 위한 돈은 없었다. 돈이 말하는 세상에 김관홍 씨와 같은 이가 한 명 더 있었다. 지난달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김모군. 그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끼니를 걸으며 일했고 집에 오면 씻지도 못한 채 지쳐 잠이 들었다. 김군 어머니의 말처럼 책임감이 그를 삼켰다. 그는 월급 통장에 찍힌 144만 6천 원어치만 딱 그만큼만 일했어야 했다. 돈의 발언권은 한국당에서 유독 강하다. 지난주 옥시는 1, 2등급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다. 평생을 산소호스를 코에 끼고 살아야 하는데 1억 원이다. 옥시가 참작했다는 법원 판례를 만든 건 바로 한국 사회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악착같이 잔돈까지 긁어가면서 공직과 은행에 있는 자들은 수조 원씩 공적 자금을 날리면서 정작 가난하거나 피해본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하면 손가락질한다. 에이, 돈 벌려는 수작이잖아. 대통령도 돈으로 말한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했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인데 조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세금, 인건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치사하지만 돈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세금이 그리 소중하다면 방위사업청이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1,0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엔 왜 분노하지 않는지. 검사 월급부터 압수수색 비용까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검찰 수사가 전관들의 먹잇감이 됐는데 검찰 출신 국무총리는 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한다. 우리의 물음도 철저히 자본주의적이어야 한다. 세상을 떠난 잠수사는 이제 돈이 필요 없지만 잠수사 가족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부인의 농협 계좌로 조의금을 보낸다. 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권석천 논설위원도 아마 농협 356-0061-7708-03 농협 356-0661-7708-03 네, 이 계좌로 보냈겠죠. 예금주 김혜연 이렇게 찍혔을 때고요. 김혜연 씨는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트.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선일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광분 모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단독 이영재 판사가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정부가 밝힌 여성 종업원 12명, 이 여성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법정으로 나오라, 이렇게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나올 수 없다, 데리고 나올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명백한 인신보호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을 감수하며 정부가 펼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은 종업원들이 남한 정부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종업원들이 여기 있겠다라고 한다면 북한 가족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먼저 류경 식당 종업원이라는 신원을 노출해놓고는 재판을 하게 되면 신원이 공개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변의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민변의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궤변입니까? 조선일보 사설을 더 보겠습니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의 결단을 감행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서 남한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자기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인 게 김정은 체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 고모부 사살과 종업원들의 입장 표명이 무슨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국정원은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전신인 중앙정보부부터 온갖 해괴한 정치공작, 인권 탄압에 앞잡이 노릇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간첩 조작까지 했습니다. 여동생에게 고문과 협박, 회유를 해가면서 오빠를 간첩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런 짓을 어디서 했느냐? 그 탈북 종업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지금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온갖 사찰, 온갖 공작의 피해를 당해야 비로소 국정원이 범죄 집단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편 70여일째 머물고 있는 북한 종업원을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는 하나원입니다. 하나원을 거치면은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이들을 하나원에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가려 씨를 협박하고 회유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 6개월간 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 과정과 많이 다릅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소속 북한 인권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집배원에 법원 관련 서류 전달마저 2차례 거부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민변의 입장과 동일함이 느껴집니다. 기사 일부분입니다. 정부와 국정원은 이들을 비공개 법정에조차 출석시키지 않는 이유로 북한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탈북자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이들의 집단 탈북을 즉시 언론에 공개한 사실에 비춰보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죠. 그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총선 직전에 한 거 아니에요?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탈북자이기도 한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입국 3개월이 돼가는 시점까지 이들을 비공개 법정에조차 내보내지 않는 것은 기획 탈북 의혹을 감추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우리도 선거 결과를 토대로 연정을 하는 체제가 돼야 정치가 안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이 서로 전쟁을 치르듯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정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 연구자들과 만나서는 새누리당이 너무 극우적인 이념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중도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실없는 양반이죠.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브랜드호텔 대표직에서 사직한 3월 24일 이후에도 회사 대표 이메일 계정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 대행업체 등의 홍보 업무를 지시하고 브랜드호텔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진상조사단 자체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수민 의원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면서 비례대표 후보 7번이었습니다. 리베이트는 국민의당과 관련이 없는 업체끼리의 문제다. 김수민 후보가 떠난 그 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문제다. 당의 기본 해명이 이러했지요.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김수민 의원은 지난 3월 24일 브랜드호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에 브랜드호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리베이트 의혹을 결국 김수민 의원 선에서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 용어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나 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꼬리 자르기의 원조는 바로 검찰 아닙니까? 홍만표의 죄를 탈세로서 꼬리 자르려는 행태. 과연 성공할까요? 세계일보를 보겠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지난해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 수사를 지휘하던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직접 만나고 20차례 이상 통화도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수 차장, 지난해 말 부산고검 차장, 검사장급입니다. 부산고검 차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초 검찰을 떠나서 현재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홍만표의 로비가 먹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은호 대표는 상습 도박 혐의 2차례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윤수 차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만 실시한 뒤 일찌감치 실패한 로비로 단정해버렸습니다. 홍만표가 로비를 시도하긴 했지만 여기에 수긍한 검사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전직 검사장이 현직 검찰 간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의혹에서 전직 검사장 비리만 일부 드러낸 채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셈이라고 세계일보가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법원 출신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질타합니다.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도 통하지 않고 전관예우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홍만표가 변호사로서 매년 100억씩 벌어들일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솔직히 당사자들이 부인할 게 처음부터 뻔했고 어느 정도 예견된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사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 기소됐지만 검찰 고위층 상대 구명 로비는 아무것도 인정된 것이 없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달라진 공소 사실은 홍만표의 탈세가 5억 더 확인된 것, 이것이 유일하다.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한 뒤 20일 동안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범죄 사실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실패한 로비로 단정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300억대의 해외 원정 상습 도박은 구속감이었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과 타협을 시도했다면 불구속보다는 형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자면 성공한 로비로 볼 수도 있다. 검찰은 정운호 대표가 회사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았음에도 정작 상습 도박보다 훨씬 형이 무거운 횡령죄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은 지난해 8월 수사보다 더 문제가 많은 2014년의 무혐의 처분은 아예 범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이다. 검찰은 새로운 단서가 없는 한 홍만표 변호사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이다. 홍만표 게이트를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 없다.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에게 이 이슈는 구문이죠?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한국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케미칼이 장부를 조작해서 수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롯데케미칼 전 간부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김모 씨는 롯데그룹 수사 이후 신병이 확보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김모 씨는 롯데케미칼이 부가세와 법인세 270억 상당을 탈루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굴지의 대기업이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저지른 보험죄인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는 지난 14일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체가 정부 승인 아래 이라크에서 이라크군 공군기지를 극비리에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위 산업업체가 해외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방위 산업 수출 역량을 진전시키는 성과, 이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떠맡은 것은 아닌지,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즉 IS와 내전 중인 이라크 정부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 한 4건 되지요. 이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번째 고소인인 여성 이모 씨가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직후에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던 강남의 한 클럽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여성임을 자처하는 이모 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박유천 씨 소속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박유천 씨는 고소장에서 여성 등이 처음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다가 5억 원으로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이 여성과 그 지인들이 박유천 씨를 고소하기 전에 박유천 씨 측을 찾아가서는 돈을 받아내려 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쟁점이 되겠네요.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에 뜬금없는 단독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올케가 아닌 변호사 서향이로 사는 법, 이런 제목입니다. 언론사 최초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서향이 씨 발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에는 관심 없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인생의 2막은 지식 코디네이터로 살고 싶다. 알파고를 보고 생각한 새로운 직업. 법률과 인생을 아는 라이프 코치로 나서겠다. 만만치 않은 내 아들 육아. 셋째는 딸을 원했는데 쌍둥이 아들이었다. 남편이 예절 교육 등 계획을 세워주었다. 이런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나 지식인은 누구냐? 이따위 질문이나 던지고 말이죠. 네, 뭔가 기획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점점 이상해집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49.7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49만 7천 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에 관련한 통계가 나온 이후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따져본 통계로서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네,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이 점점 쪼그라든 현상, 박근혜 정부 임기 시점인 2013년부터 악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생리현상의 문제를 겪는 20, 30대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리불순으로 고생하는 여성뿐 아니라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남성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령대라는데 주목하게 됩니다. 학업, 취업, 업무 등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몸에 이상 신호가 오겠죠. 전문가들은 20, 30대 여성의 생리불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발기부전 역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네, 2030이 슬픈 나라. 그래서 헬조선 아니겠습니까?
네. 2030을 슬프게 만드는 투표. 네. 어른들 좀 자제해 주십시오. 60대 이상. 쓰레기들한테 권력을 맡기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발 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허용해 주십시오. 이젠 인간 말종들한테 나라를 맡기지 맙시다. 부탁입니다. 네. 국민일보 기사를 읽고 제가 간청합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명칭을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바꾸고 조사실도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는 어떤 곳일까? 그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뉴스타파 보도. 탈북자 김강렬 씨는 지난 2013년 4월 한국에 오자마자 하마터면 가족 간첩단의 두목이 될 뻔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들어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김 씨가 한 진술 때문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근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 6개월 정도? 네. 1인실에서? 1인실에서. 혼자서? 혼자서요. 예. 그러고는 이제 간첩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이 땅에 괜히 왔구나. 이 땅에 와서 진짜 그런 간첩이란 혐의로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댔습니다. 김 씨보다 2달 뒤에 입국한 김 씨의 전 부인 정옥희 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은 154일. 그녀도 역시 독방 조사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기 이제 CCTV가 2개가 있어요. 한 방에. 화장실도 다 보여요. 제가 거기서 쿠리를 버는지 자고리를 버는지 다 보는 거예요. 154일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정 씨는 고통스러운 독방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의 악마적 본질을 세상에 들춘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 바로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 조작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위조 문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고 정작 가장 처음 여동생의 허위 자백이 만들어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국내로 들어오는 2천여 명의 탈북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야말로 간첩 조작의 산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채 180일까지 강제로 구금하고 사실상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진술 안 한다게 되면 안 한다고 또 때리고, 그럼 또 내가 탈북자라고 또 허위 진술하면 또 때리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루어진 간첩 조작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신문센터는 사실상 강제 수사를 하지만 변호인 접견권 등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달력조차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모른 채 독방에 갇혀 끊임없이 너는 간첩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고 간첩이라 자백하면 김현희처럼 잘 살 수 있다고 회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가려 씨는 이런 조건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조사받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 오빠 같이 살게 하고 도와준다고, 살게 해준다니까 난 그거 믿고, 오빠 이 땀이 다 잘 된다 하니까, 오빠 이 땀이 잘 되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 땀 다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 하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니까 그걸 믿고 거짓 진술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어떻습니까?
허위 자백을 연구해온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3년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프로파일러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80일이라는 그 너무나 긴 기간을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지도 않고 연락교통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그 취조당하고 또는 협박회유, 기망 등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정말 특수한 정신력의 소유자, 독립투사 이상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취조하는 사람, 수사관이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쥐새끼 한 마리와도 대화 못하는 그곳에 북한 이탈 식당 종업원들이 있는데 지난 4월 총선 직전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국내에 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총선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입국 동기와 이를 언론에 알린 행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는데요. 법원이 북한 식당 직원들을 법정에 불러서 직접 배경을 듣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자발적으로 입국했다 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최장 180일 동안 그 안에서 수용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외부의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감금 조사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독자 투고를 한 최종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생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유가 눈길을 끌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다. 네,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 이게 바로 핵 폐기물 아닙니까? 날마다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어디든 우리 동네에다가 처리장 세우라, 이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함께 공유합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마무리는 한결의 사설로 하겠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설입니다. 집단 탈북을 둘러싼 의혹은 애초에 국정원이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다음 날인 4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들의 입국 사실과 신분 정보를 밝혔다. 북한 당국이 누군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니 탈북자의 인권이나 북한 가족들의 안전은 애초에 안중에 없었던 셈이다.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공개했으니 4.13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했다. 근무지를 떠난 지 이틀 만에 입국한 것도 국정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기획 탈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남쪽에 납치하면서 가족들까지 내세워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금껏 자세한 경위 설명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탈북 종업원들을 꼭꼭 숨겨두는 데만 급급하다. 국정원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2달간 조사받으면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도 이들만 유독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고 주기적으로 탈북자들을 면담해온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의 설문조사 요청까지 거부했다. 급기야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까지 막고 있다. 무엇이 캥기길래 이렇게 철저히 외부와 차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네, 저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